네, 안녕하십니까. 법무부의 안병경입니다. 저는 오늘 나오면서 사실은 제가 이 토론회에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이 저한테 문자가 왔을 때 좀 굉장히 좀 당황했고, 이 내용이 우리 내용인가라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. 이제 그런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. 이 이제 아청법, 청소년 성보호법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 법무부의 관련 부서가 형사법제과, 보호법제과, 여성아동인권과,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소년범죄 예방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 과의 그 관심과 그 다음에 논의가 있을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도 이 토론회 또 형사법제과에 나오셨다고 하는 내용도 이제 제가 여기가 또 처음 들었고,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검사분들이나 또 저희들도, 저는 이제 일반직 공무원입니다만은, 그래서 자주 순환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몇 년 지난 뒤에는 다른 분들이 또 듣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개인적으로 안타깝고요. 전체적으로 오늘 제가 말씀을 들었을 때, 저도 물론 오기 전에 한 2주 동안에는 이제 성매매 처벌법이라든가, 그 다음에 아청법 굉장히 또 많이 들여다보고 연구하고,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어떻게 이제 법무부에서 내놓은 여러 가지 그 검토 의견, 또 반대 의견들을 다 살펴보고, 또 나름대로 문서도 만들어 왔는데, 제가 이 문서들을 가지고 이제 반박을 하는 부분들은 이 자리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겠다,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. 왜냐하면은 이전에 저는 저도 물론 이제 저희 딸이 이제 고3이고요 있는데, 이 성매매와 관련돼서 이제 대상아동, 피해아동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부분도 사실 명확하게 구별을 못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제가 여기 와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, 또 외국이나 선진 사례에서는 성매매 관련, 이제 청소년 관련해서 성매매 부분은 성피해자이고 성착취로 간주되어서 그렇게 해야 아이들이 보호된다라는 그런 부분도 사실 제가 좀 많이 깨달은 부분이 있습니다. 먼저 제 개인적인 얘기고요. 저희 법무부에서는 올해 이제 2월달에 이 법안이 넘어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신중 검토 의견을 낸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어요. 제가 그 내용도 다 공부를 해왔고요. 근데 이제 지금 단계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이제 뭐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런 것도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,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요.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과제에 이 관련해서 성매매 대상 아동의 이제 피해 아동을 전환하거나 보호하는 내용들이 또 들어가 있고, 그다음에 저희 또 장관님도 좀 바뀌셨고, 그다음에 또 저희 국장님도 이제 조만간 또 바뀌실 예정이고, 또 이제 다른 과들의 입장들도 충분히 이제 또 들어봐야 되고, 그래서 한 2, 3개월간은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. 이제 절차상으로는 이제 그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일단 뭐 이전에 다른 과에 다른 부서에 계신 분들이 오는 거하고 제가 오는 거하고 뭐가 좀 차이가 있냐면은, 저는 이제 소년범죄 예방팀 업무를 하는데요. 이제 이 아이들이 어떤 사건이 있어요. 경찰 단계, 검찰 단계, 법원 단계, 법원 판사님이 보호관찰, 소년원 보호처분을 내렸어요. 그런 다음에 저희 팀에서 이 아이들에서 보호관찰, 소년원 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건데, 제가 그 담당 업무입니다. 어떻게 보면은 요건과 관련해서는 법무부에서는 제일 내용이 먼 것 같은데, 사실은 또 이렇게 반대 입장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저는 그 법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, 이와 관련된 사안이 발생한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이 아이들이 다시 이 길로 빠지지 않도록 케어하고 보호하고 지원하는 게 우리 팀이고 우리 과의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입장에서는 다른 분들하고는 약간은 좀 입장이 다르다,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법무부에서 제가 다른 분들의 한 번 더 말씀드린다. 제가 이제 갖고 온 문서가 있는데, 그 내용에 여러 가지 뭐 논리가 있지만은 그런 부분이 여기서 필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. 왜냐하면 다 아시는 부분이고 형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인 걸 말씀드리고 합니다. 법무부에서 생각하는 부분은, 제일 걱정하는 게 이 성매매 관련해서 청소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아직은 좀 인격이 미성숙하고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, 이 아이들이 이미 이제 성매매 사안이 있단 말이죠.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처분까지 받았는데, 이 아이들을 관리하지 않고 만약에 놔둔다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?
이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.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. 굉장히 크고요. 또 한 가지는 이 성매매 관련해서 이게 이제 비범죄화돼서 이제 범죄가 아니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이걸 쉽게 생각해서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가지고 이 성매매 사안이 더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. 그럴 염려가 있다. 그러면 기존에 여러 가지 여가부나 여러 시스템에서 안정적으로 착착착착 잘 되고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법무부에서도 그러면은 이제는 비범죄화해도 되겠구나라고 하겠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저도 제가 이제 아까 오늘 계속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아이들을 피해 아동으로 하고 성착취한 개념이 도입되겠다 이런 생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비범죄화 해버리면은 그럼 많은 아이들이 성매매를 쉽게 생각할 거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는 계속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문제점이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과연 어떤 법률적 강제력 이런 거 없이 잘 케어가 될 것인가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다면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의심의 걱정의 생각이 계속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잠깐 아까 이제 발표하신 분들 세 분들 말씀 잘 들었고요, 잘 배웠습니다. 근데 그 중에서 약간의 이제 오해라든가 그런 소지가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. 이게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맨 처음에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들의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제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예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예방은 주로 제가 생각에는 일반 이제 단체에서도 하겠지만 경찰에서 열심히 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. 그 다음에 이제 발견하는 단계 있고요. 수사하는 단계 있고요. 재판하는 단계 이런 게 있는데 재판에서 저희 이제 보호 처분을 받아가지고 처분을 받아서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를 받는다는 겁니다. 그러면은 이 자리에 경찰이나 검찰에서 와가지고 예방하거나 발견하는 단계에서 어떻게 처리를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라는 것들에 대한 좀 체계적인 연구가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. 그 부분 포션이 크다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재판 단계에서는 제가 바로 이어서 말씀드릴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처분 후에 아까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법무부 시설에서 관리한다, 그 다음에 소년원에 보낸다, 시설에 부금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좀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. 제가 이제 통계를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 그 통계는 제가 길게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. 일단 조준 입법연구관님 발표 내용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아이들의 이제 내용 중에서 일단 성인 여성의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 이렇게 뭐 있는데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 같은 경우 처벌 많이 받는다는데 저희 보호관찰소에 성인 여성의 경우에도 2014년도에 145건, 2015년도에 258건, 2016년도에 560건 이 정도로 성인 여성도 지금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저희 성매매 관련해서 청소년들이 들어온 경우가 이제 대상 아동입니다. 2014년도에는 보호관찰 15건 받았고요. 그 다음에 15년도에는 47건, 2016년도에는 64건입니다. 그러면은 그 건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소년원 관련입니다. 소년원은 시설이거든요. 2015년도에 1건이고요. 2016년도에 2건입니다. 그래서 소년원은 1년에 1건이나 2건밖에 안 가는 거고요. 소년원은 참고로 6개월짜리가 있고 2년짜리가 있습니다. 이 소년원에 들어간 아이들이 성매매로 인해서 너무 강하게 처벌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. 저도 그걸 그렇게 한다면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. 아이들이 보호처분 받으면서 소년원까지 가려면은 이전에 여러 번 해가지고 기소유예를 여러 번 봐준 거 있고요. 그 다음에 보호관찰도 2~3차례가 있었고요. 그 다음에 또 다른 범죄가 계속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친구는 소년원 가서 조금 환경을 조정해야겠다라고 해서 보건 판사님께서 소년을 보낸 거고요. 이 아이들 아까 이제 3년 동안 3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? 그 아이들도 여러 건의 범죄가 다른 건도 있었고요. 심지어는 마약 관련 그런 범죄도 있었고요. 그렇게 했었고요. 지금 현재는 올해는 성매매 관련해서 대상 아동이 소년원에 온 경우는 한 건도 없고요. 작년에 아까 이제 그렇게 처분받은 아이가 1명 지금 남아 있습니다. 그래서 시설에서는 그렇고요. 그다음에 이제 보호관찰 관련해서는
보호관찰은 법무부에서 관리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가정이나 학교나 사회에서 자기 개인 활동 다 하는 겁니다. 한 달에 한두 번 그 집이나 어디 찾아가서 아니 보호관찰 나오라 가지고 이제 만나고 너 요새 이제 생활 건전하고 있지? 도와줄 거 없니? 혹시 또 프로그램 연계나 경제적 지원 필요한 거 없니?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큰 구속을 하는 게 아니고 대단하게 압박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보호하거나 지원하는 차원에서 좀 많이 하고 있고요. 그게 지금 보호처분의 본질입니다. 그래서 그러면 실제로 보호관찰이 잘 되고 있느냐? 저희는 이제 재범률로 보는 거거든요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4년도 15명 중에서 그 재범한 건이 성매매를 다시 한 건이 없었고요. 2015년도에는 47명 중에 한 건이 있었고요. 2016년도에는 64건 중에 0건입니다. 그러니까 보호관찰을 받을 때 이 보호관찰관들이 일선에서 열심히 아이를 지도하고 관리를 해줘서 재범률이 낮아졌다는 거죠. 이건 통계로 말씀드린 거고요. 제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을 보호 처분하면서 속보하거나 어박한다 그런 내용들은 약간 오해가 있다 이 말씀 드리고요.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오해를 좀 풀었으면 하는 말씀이고요. 제가 이제 보호 처분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하고 있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호 처분을 잘하냐 못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애초에 맨 처음에 아까 우리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상 아동을 만들어서 이 아이들에 대해서 성인 남성들이 협박을 하거나 또 그 범죄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거나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억울하게 이 아이들한테 지원을 못 받게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현행 법상에서 반드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. 개선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그 비범죄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걱정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 성매매 사건이 청소년 사건이 확대되거나 아니면 뒤에 이제 관리가 안 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으려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는데요. 저는 그래서 법무부의 입장 정리는 아직 안 됐지만은 만약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잘 해결되는 방안이 있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과의 과장님들은 물론이고 장관님도 가서 이런 상황입니다.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해소해서 해결하는 게 맞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고요. 당연히 그럴 의사가 있습니다. 그런 부분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비범죄화 했을 때 그 사건이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이제 또 그 관리 감독 부분을 좀 어떻게 좀 아까 여기서 이 법조사관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지원센터에서도 아이들을 어떻게 한 달 정도는 어떻게 좀 관리를 하는 조금 이제 강제를 부여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걸 만약에 저희 보호관찰소에서 법무부에서 안 하고 이쪽에서 하셔갖고 잘 하신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정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저 개인적으로 이 성매매와 관련돼서 소년원에 보내는 거 너무 좀 가혹한 거 아니냐 그 부분 뺍시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도 찬성하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적으로 좀 배우고 연구하고 같이 생각을 계속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에는 여가부나 경찰청이나 법원이나 저희 법무부나 어떤 TF든 연구 모임이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계속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서로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하는 그런 과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저도 오늘 이제 가버리면은 이거 끝나고 가면은 한 달 동안 이제 가만히 있다가 다음에 또 국회에서 나오라면 나오고 그런 부분은 조금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 있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다고 보면은 저는 그런 식으로 뭔가 이루어져야 이 부분들이 잘 해결되려고 봅니다. 예, 이상입니다.